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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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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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권주부 가족들의 아침 인사. 꼭끼요. 네, 박영란님이 꼭끼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새벽닭이 요즘도 울겠죠? 저희 시골집 가면은 울어요. 주변에서 닭들이. 정확하게 새벽에 웁니까? 아니, 낮에도 울어요. 저녁에도 울고. 아무튼 그 새벽닭 소리 들은 지 참 오래됐는데 듣고 있으면 또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들죠. 예. 목요일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한경님은 오늘은 본방사수 발도장 꽝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수연님은 유튜브로 대학생이라 이 시간엔 항상 자고 있었는데 드디어 생방 듣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대학생들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필수 라디오. 고맙습니다. 며칠 전 문자가 줄었다며 호통을 치는 고디님을 생각하며 번뜩 오늘은 보라 켜자마자 모닝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귀에 쏙쏙 박히게 부탁해요. 효과가 있네요. 그게. 이건 저 전민기 팀장이 이덕화 씨 버전으로 좀 해달라는데요. 제가요? 네, 부탁해요 한번 해달래요. 해본 적이 없는데. 해봐요. 부탁해요. 네.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안 되겠어. 네. 왜 저한테 시키신 건지 자,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이 문자는 1001 끝번호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깔끔하게 오늘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죠. 네, 오늘은 조양호 이사 연임 부결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자유조선과 FBI 공조 소식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소식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큰 뉴스가 하나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했습니다. 네.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회사 주인인 주주들의 선택으로 이사진에서 퇴출당한 사상 첫 사례가 됐고요. 재벌가의 기업 가치 훼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이지 미등기 이사로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사실은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면 아예 경영권에서도 물러나는 걸로 어제 이제 착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경영 개입이 우려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하고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보죠. 먼저 한겨레입니다. 재벌 총수 주주 손에 퇴출당하다 이렇게 선정했고요. 조선일보는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 2대 주주죠. 국민연금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관련된 뉴스는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북 단체로 알려져 있죠.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떤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이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비밀 커넥션이 미국의 북한 정책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북핵 협상이 지금 결렬됐고 북미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될 경우에 미국이 자유조선을 북한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해외 세력과 접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관련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조선 FBI와 공조. 미 대북 협상 지렛대 가능성이라고 정했네요.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암살당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미국 FBI가 보호하고 있다. 예. 그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이 됐는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이기도 했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보호하면서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한솔이 자유조선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암살 사건 직후 피신했고 이 과정에서 미 CIA 등이 개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고요. 김정남 아들 김한솔 FBI 보호 속 뉴욕 인근 체류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정남 암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에서 맞아요. 예. 이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이름이 바뀐 게 자유조선입니다. 자유조선입니다. 예. 자, 이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식들이 뭐 많습니다. 네. 관련된 헤드라인부터 좀 보죠. 네, 경향신문이고요. 2013년 3월 5일 청와대에서 경찰 수사팀 호출,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했다라는 긴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주요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 8일 전에 경찰청 수사팀으로부터 이 성관계 동영상 관련 첩보 보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가 없다고 청와대에 허위 보고했다라고 말해와서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사실관계 확인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어제 밤 뉴스들 보면 또 각 언론사들마다 뭐 단독 이렇게 달고 또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도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뉴스가 있죠. 예, 김학의 의혹조사 특별수사단 구성이라는 기사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라는 권고를 검찰이 받았는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고요.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수사관을 차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수사단 같은 경우는 그 김학의 전 검사로 이제 한정지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재수사에 대해서 뭐 특수부 배당, 특별검사, 특임검사 이런 방식이 거론이 됐는데 특임검사 방식은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어야 하고요. 상설특검은 도입까지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내용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건데 요거는 이제 정치쇼 어제 그 3변 시대 들으면 이게 설명이 잘 나옵니다. 아, 이젠 정치쇼까지 챙겨 들어야 돼요. 어제 그 들으니까 잘 명확히 전해주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특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특임 검사는 수사를 받는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여야지 이게 성립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토픽, 국회의원 평균 24억.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평균 24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었고요. 10명 중 8명이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네요. 예. 네.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도 재산 변동상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재산 공개 대상 국회의원 289명 중에서 늘 관심 받는 게 누가 그럼 최고 부자냐 이건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6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업체 대표이사 지내면서 보유한 주식 때문이고요. 청와대 인사들의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네. 김 대변인이 16억여 원의 채무 떠안고서 26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올인 투자라는 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정책 주도하는 정책실 참모들도 상당수가 서울 강남 등지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뭐 국민들이 약간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도 사실 비판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주택 보유하고 싶고 건물 사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전민기 팀장에게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 다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따져야 될 부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또 예. 개인의 사유재산 부분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이것도 항상 고민인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예. 부동산 정책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그런 의구심도 의구심도 들고요.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자, 인터넷 뉴스 토픽 두 번째 키워드가 신보라 의원인데 예. 지금 검색어 순위의 상위권에 있어요. 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에 출산을 했어요. 네. 그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좀 이례적인 회의장 출입 요청에 이걸 허락을 해야 되는지 고심하면서 뭐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뜻을 모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자신이 발의한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신 의원의 이 자녀 동반 등원이 워킹맘의 고충을 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 오히려 정치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의견이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그동안 신보라 의원이 보여줬던 의정 활동들을 또 잘 살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이 일회용 비닐봉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죠. 예, 지금 다음 달부터 장 볼 때 장바구니하고 식품 용기를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이제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완전히 금지되는 예, 거예요. 돈 받고 팔지도 않는 거고요. 지난 1월부터 계도 기간이었고 현장 점검 위반 사항 적발되면 지금 3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용기에 담아놓은 생선, 육류, 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속비닐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물기가 있는 제품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4월 1일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